한결은 정말 동석의 아들일까?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광숙은 점점 동석이 낯설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했고 말투도 다정했지만 무언가 비어 있었다. 광숙은 그 공허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불길한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작은 서재였다. 동석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봉투. 겉봉에는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라는 딱딱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안에는 한결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산모 이름란에는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동석의 사망한 아내의 이름은 아니었다. 광숙은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한결은 분명 동석의 아이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동석의 아내는 이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누구의 아이였을까? 왜 이 서류를 동석은 숨겼던 걸까? 그날 저녁 광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상을 차리고 동석을 맞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속이 뒤집혔다. 한결이 당신 아이 맞아? 동석은 젓가락을 멈추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다. 광숙의 심장은 조여왔다. 동석은 말했다.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이 있었고 뜻하지 않은 관계로 아이를 갖게 됐다고. 여성은 출산만 하고 사라졌고 당시 병을 앓고 있던 아내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받아들였다고. 입양도 아닌 단지 출생신고만 조작된 상태였고 아내가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은 세상 누구도 몰랐다. 광숙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문장들을 꺼냈다. 사고였다. 책임을 지고 싶었다. 아내가 원했다. 하지만 정작 광숙이 듣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다. 당신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건 미안하다는 말. 그런데 동석은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천수는 편의점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미순에게도 형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투자 사기 대표를 직접 찾아가려 했기 때문이다. 이미 경찰도 손을 놓은 사건이었고 피해자들은 매일 가해자를 찾아다니며 증오를 쏟고 있었다. 천수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비공식적인 만남을 잡았다. 천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묻는다.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도 내가 그 돈을 누구 때문에 넣었는지는 꼭 말해야겠어. 그는 미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대답했다. 당신 와이프 나랑도 투자 얘기했었지. 몰랐어? 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미순이 사기꾼과 접점이 있었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미순은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인가? 그는 다시 편의점 앞에 서서 망설였다. 문을 열지 못한 채 돌아섰다. 옥부는 마침내 입원을 결정했다. 더는 감출 수 없는 병세였고 이제는 스스로도 버거운 날들이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흥수가 보여주는 모든 다정함은 고맙지만 오히려 부담이었다. 자신이 죽은 후 그가 무너질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다. 그녀는 흥수에게 말했다. 나 이 병원에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 기다려. 그 말에 흥수는 당황했다. 누군데? 내 형 장수 오빠. 흥수는 숨이 막혔다. 장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옥부는 흐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늘 약속을 지켰거든. 당신도 지켜줘. 나간다고 울지 않겠다고. 범수는 요즘 세리와의 관계가 묘하게 변해감을 느꼈다. 세리는 연락을 자주 피했고 만남도 미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건넨 종이 한 장. MRI 판독 결과였다. 범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세리는 말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수술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도망치는 거 아냐? 그 말에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이야. 수술이든 뭐든 같이 가. 세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하면 난 다시 도망치고 싶어질 거야.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다 떠나고 싶어질 거야. 광숙은 결국 집을 나왔다. 동석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형제들은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공주실은 묻지 않고 밥을 차렸다. 그날 밤 광숙은 마당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또다시 남의 인생에 편입된 걸까?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된 내 마음까지도 그 거짓 위에 덧씌워진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술도가 앞으로 한 통의 내용 증명서가 도착했다.
한결에 대한 친권 주장 관련 이의 제기. 발신인 한지은의 남동생. 내용 한결은 제 누나가 낳은 아이며 현재의 보호자에게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광숙은 편지를 쥔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싸움은 한결을 둘러싼 과거의 그림자와 그 안에 감춰진 동석의 선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광숙은 손에 든 내용 증명서를 몇 번이고 읽었다. 한지은의 남동생이라는 발신인만이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연락처나 신원은 없었다. 그녀는 가슴 깊이 불안이 밀려왔다. 한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동석이 감춘 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졌다. 한동석은 사무실에서 수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내용 증명서가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광숙 씨,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 과거가 만든 문제니까. 그러나 광숙은 단호했다. 이 문제는 한결과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어요. 당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편 천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투자 사기 피해와 미순의 연루 가능성에 관한 혼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미순을 향한 마음도 선명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로 인해 미순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날 밤 천수는 홀로 거리를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결심과 함께 그는 미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미순도 그간 천수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을 다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연락에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가담한 게 아니라면 다행이야. 하지만 내가 알고도 숨긴 게 있다면 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해.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천수야, 나도 피해자야. 그 말에 천수는 잠시 눈물을 삼켰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사이에 놓인 불신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옥부는 병원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다. 흥수는 매일 그녀를 찾아가 다정한 말을 건넸지만 옥분의 마음은 한결 무거웠다. 어느 날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흥수야, 난 내 형수 마광숙이랑도 친한 사이야. 그만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를 너무 오래 붙잡지 마. 흥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옥분 씨, 난 당신이 병원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다짐이 진심인 줄 알면서도 옥부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범수는 세리의 병원 결과 앞에서 망설였다. 세리는 수술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약함에 스스로도 지쳐 있었다. 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 가자. 난 내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인 걸 알아.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도 난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많아. 다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 고백에 범수는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꼈다. 광숙은 형제들과 함께 한결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지은의 남동생이 제기한 친권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래 묻혀있던 가족 간의 갈등과 배신, 그리고 동석이 감춘 숨겨진 선택이 있었다. 광숙은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사랑, 분노, 배신감, 그리고 한결을 지키려는 가족의 책임이었다. 그날 밤 광숙은 마당에 앉아 한결의 잠든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동석과 끝까지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러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동석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들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지은, 그리고 갓난아이 한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한결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 끝은 누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한결을 둘러싼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광숙은 더욱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한지은 남동생의 내용 증명은 단순한 법적 공세가 아니라 가족의 내밀한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칼날과 같았다. 광숙은 한결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 권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동석 역시 이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렸다. 동석은 광숙에게 말했다. 그동안 숨겨온 건 모두 나 때문이야.
내 과오가 한결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어. 광숙은 단호히 답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해요. 한결의 미래와 우리를 위해. 천수는 미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투자 사기의 진실을 밝히려 애쓰는 와중에도 아이들과 미순을 향한 사랑은 더욱 커져갔다. 미순 역시 천수의 진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천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수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사기 피해금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옥부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흥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그녀는 흥수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흥수는 그 말에 울컥하며 답했다. 옥분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겐 큰 선물이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범수와 세리는 세리의 수술 문제로 또다시 갈등했다. 세리는 수술을 미루고 싶어 했지만 범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거라는 것만은 잊지 마. 라고 다짐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광숙과 한동석은 한결의 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동석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광숙은 모든 형제들과 힘을 합쳐 한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지은 남동생이 술도가로 직접 나타나 협박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한결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 광숙과 동석 그리고 형제들은 이 위협에 맞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그날 밤 광숙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한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아. 그녀는 굳은 결심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동석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떠나지 않았다. 광숙은 술도가 대문 앞에서 남동생의 내용 증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의 위협적인 말투와 무시무시한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 가족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그녀의 온몸을 옥죄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한동석 역시 이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광숙 씨, 이번 일로 인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절대 한결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평소의 냉철함 뒤에 감춰진 뜨거운 결의가 묻어났다. 범수는 세리의 병원 입원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세리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범수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천수는 미순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순을 향한 미안함과 걱정이 부글거리고 있었다. 미순도 그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한 걸음씩 내딛었다. 옥부는 병원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흥수의 다정한 손길과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흥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마워. 흥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끝까지 함께할게. 한결을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한지은 남동생의 강경한 태도와 법적 공세에 형제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광숙은 새롭게 얻은 가족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본능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동석 역시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다. 광숙은 동석이 숨긴 과거를 알게 되면서 감정이 복잡해졌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잠겼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편 동석은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한결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지은 남동생이 술도가에 직접 찾아왔다. 대화는 격렬했고 서로의 감정이 폭발했다. 남동생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한결을 데려가겠다고 압박했다. 광숙은 단호하게 맞섰다.
한결은 동석 씨의 아들이고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들의 갈등은 점점 극에 달해갔다. 가족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각자의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광숙은 굳건히 말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밤이 깊어질수록 술도가 대문 앞엔 어둠과 긴장만이 가득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한결을 지키려는 모든 이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결을 둘러싼 싸움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 중심에서 광숙은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광숙은 형제들과 함께 한지은 남동생이 제기한 친권 소송에 맞설 준비를 했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험난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한동석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었다. 동석이 숨긴 과거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광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엉켰다. 그는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침내 털어놓았다. 내가 한결을 지키려 애썼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 미안해, 광숙 씨. 광숙은 동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나한테까지 숨긴 거예요? 동석은 한숨을 쉬었다. 한지은 씨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한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광숙의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가 폭발했다. 상처받을 걸 두려워했으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내 말이 맞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게. 범수와 세리는 수술을 앞두고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다. 세리는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범수의 변함없는 사랑에 조금씩 힘을 얻었다. 힘들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끝까지 함께할 거야. 천수와 미순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자 사기 사건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천수는 미순에게 솔직히 물었다.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미순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하지만 내 주변에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라고 답했다. 둘은 함께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옥부는 병원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뎠다. 흥수는 그녀 곁을 지키며 무거운 마음으로도 밝은 얼굴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옥분 씨,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옥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술도가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은 남동생의 압박에 맞서 가족들은 똘똘 뭉쳤지만 불안과 분노가 쌓여갔다. 광숙은 밤마다 한결을 생각하며 다짐했다. 누구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어.